안녕하세요. 기원전 662년 춘추시대 노나라 장공 32년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춘추조화전, 공양전, 공량전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혼란했던 시기,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이 민심의 무게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죠. 당시 군주들의 결정이나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노나라가 소곡이라는 곳에 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그냥 필요한 공사인가 싶기도 한데 공양전 같은 기록을 보면 이게 백성들이 쓰던 손발 씻고 하던 그런 물터를 더럽혔다. 민생은 외면하고 그냥 과시용으로 한 공사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딱 핵심인데요. 리더가 이제 백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좀 보여주기 이런 걸 우선할 때 어떤 비판에 직면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이게 또 같은 해 괭나라에서 벌어진 신이 강림했다는 사건하고 연결하면 더 흥미로워져요. 신이요? 아니 신이 내려왔다니요? 그게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주나라 왕이 아니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물으니까 내사과라는 신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건 국가의 흥망을 살피려 신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하. 그런데 그 괭나라 군주가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신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이 내사과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죠? 나라는 흥하려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망하려면 신의 소리만 듣는다. 유명한 말이죠. 국장 싱특유민 장왕특유신. 와. 네, 그러니까 백성을 외면하고 신한테만 매달리는 괭나라는 결국 망할 거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리더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소국 축성이나 이 괭나라 사례 둘 다 리더십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걸 경고하는 거군요. 백성을 보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이건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통하는 진리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와, 정말 엄청난 힘과시도 있었네요. 제나라 환공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제나라 환공. 당시 최강자죠. 이 환공이 송나라 군주랑 무려 800리나 떨어진 양구라는 곳에서 회동을 합니다. 800리나요? 와, 정말 먼데요. 네, 엄청나게 멀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남쪽의 초나라를 견제하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제나라의 그 압도적인 힘, 그러니까 패권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보여주기식이군요, 이것도. 그렇죠. 특히 공량전에서는 이걸 대단한 위세 과시했다. 대치환여에 이렇게 딱 평가를 합니다. 힘이 곧 외교였던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국제무대에서는 저렇게 화려하게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 이면의 각 나라 내부는 그럼 어땠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화려한 외교 무대 뒤에서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내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노나라의 공자야의 죽음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공자, 노 장공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장공의 동생들이죠. 수가하고 계유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계유 쪽에서 수가에게 독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헉! 좌전은 이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면서 권력 투쟁의 그 비정함 이런 걸 잘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공양전의 시각이에요. 공양전은 또 다르게 보나요? 네, 똑같이 사례라고 기록은 하는데 이게 계유가 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의 행위를 좀 두둔하고 사건의 본질을 숨기려 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기록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참 복잡 미묘하네요. 겉으로는 저렇게 위세를 떨치면서 안으로는 그런 암투가 벌어지고 또 그걸 기록하는 방식마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원전 662년의 기록들이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
소국 축성에 대한 비판이나 괭나라에 대한 그 무서운 경고, 또 노나라 왕실의 비극, 이게 다 리더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권력 그 자체에만 몰두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의 근본은 결국 백성이다, 이 메시지인 거죠. 네, 26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이 민심을 얻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정말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 즉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